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저는 어제 귀국을 하고 그리고 오늘 OKC와 덴버 경기를 중계하고 이제 또 울산에 가서 KBL을 지금 중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1시간의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자, 댈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오늘 3월 11일 기준으로 이 경기 승리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미래가 암울합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이 컨텐츠를 찍긴 했습니다만 주전들의 연이은 부상 그리고 또 단장의 잘못된 판단 등이 겹치면서 우승은 고사하고 향후 2, 3년 동안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전 시즌에 파이널에 진출을 했었죠. 자, 하지만 루카 돈치치를 갑자기 트레이드했고 부상이 겹치면서 지금은 이제 우승 후보 목록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샌안토니오를 잡아내기 전까지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를 잡아냈지만 현재는 서부 컨퍼런스 10위고요. 이대로라면 뭐 플레인 토너먼트가 뭐 최종적인 목표, 그 다음에 최종적인 종착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시즌 파이널에 올라간 팀이 올 시즌은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어떻게 본다면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와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네소타도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했던 팀을 고작 몇 개월 뒤에 해체시켰어요. 그런데 미네소타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카렌서니 타운스를 보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또 미네소타의 팀 샐러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타운스를 트레이드 시켰다면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찾지를 못한 그런 딜이 돼버린 거죠. 자,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재 스타팅은 슈퍼 에이스로 거듭난 나지 마샬 그리고 캐슬러 에드워즈 여기에 클레이 탐슨, 단테 엑서, 맥스 크리스티 어떻게 본다면 뭐 G리그급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이 선수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이 멤버로 죽었다 깨어나도 82경기 치렀을 때 35승 이상 거두지 못합니다. 30승 이상도 어렵다고 봐야죠. 완전히 이 베스트 5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고 벤치는 최근 들어서 부상에서 돌아온 캘럼 마틴 이 선수는 이 필라델피아 퀸틴 그라임스와 트레이드가 됐죠. 그것도 결국에는 댈러스가 퀸틴 그라임스에게 많은 돈을 주기 싫어서 혹은 줄 수 없어서 더 연봉이 낮고 하향식 연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틴을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댈러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자, 그리고 드와이트 파웰 파웰도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었는데 지금 댈러스의 인사이드 살림살이를 감안한다면 드와이트 파웰의 존재는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에 스펜서 디니디도 연봉이 베테랑 미니멈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디니디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뭐 기복, 한없이 낮은 저점 이런 부분들을 비판 혹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8인 로테이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즌 초반의 스타팅 5를 살펴보면 카이리 어빙, 루카 돈치치, 클레이 탐슨, 데니얼 게포드, PJ 워싱턴이었거든요. 그리고 벤치는 데릭 라이블리 2세, 스펜서 디니디, 단테 엑섬, 퀸틴 그라임스였습니다. 그런데 싹 바뀌고 말았죠. 결국 부상과 그 다음에 정말 얼척없는 트레이드로 인해서 완전히 팀의 전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돈치치를 내보낸 그 트레이드 자체가 잘못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나 강조했던 니코 해리슨 단장이 그렇게나 강조하고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겼던 건강이 완전 박살났어요. 물론 대부분은 불운한 부상입니다. 하지만 이 부상이 어떻게 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부상을 입은 선수의 전력, 히스토리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 니코 해리슨 단장의 팀 운영에는 명확한 방침이 없다. 과연 어떤 컨셉일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댈러스의 건강 상태가 엉망입니다. 자, 뭐 수없이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일단 트레이드의 현재 중간 점검을 살펴보면 루카 돈치치를 품에하는 레이커스는 트레이드 이후에 현재는 2연패 늪에 빠져있지만 승승장구하면서 서부 컨퍼런스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덴버 너게츠와의 승차가 사라지면서 2위까지도 노릴 수 있고 물론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가 현재 부상 중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확실히 트레이드 이후에 레이커스가 반등한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반해 앤서니 데이비스는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첫 데뷔전에서 결국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즌 아웃이 공표되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샴즈는 아마 더 셧다운 할 것이다. 시즌을 접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를 했었고 어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최근 들어서 2대2 게임을 시작했다. 2대2 훈련을 시작하면서 조금은 더 재활 과정에서 나아진 면모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데이비스 무리하게 복귀시켜봤자 하등 좋을 게 없습니다. 물론 선수는 몸이 나으면 뛰어야 되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20대 초중반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 사타구니 부상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시절 때부터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부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승에 아예 놓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괜히 앤서니 데이비스를 복귀시켜봤자 다음 시즌 운영에 있어서 전혀 좋을 게 없다라는 게 현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데이비스는 복귀시켜봤자 데이비스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클 것이다. 괜히 오버페이스했다가 건강을 그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데이비스가 노련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는 증오와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는 70%인데 내가 느끼기에 90%, 100%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데이비스는 안전하게 셧다운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댈러스에서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 시킨 이 퀸틴 그라임스. 퀸틴 그라임스가 트레이드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댈러스 팀의 선택이 굉장히 의외였다. 내가 트레이드 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댈러스는 퀸틴 그라임스가 원하는 돈을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퀸틴 그라임스를 매물로 뭐라도 받아오자라는 심산이었고, 그 결과 레이더망에 포착된 선수가 필라델피아에서 뛰었던 켈러 마틴이었어요. 마틴은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계약을 했었습니다. 소속팀 마이애미가 더 훌륭한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제시했는데 켈러 마틴이 싫습니다 하고 필라델피아와 더 낮은 금액, 그것도 심지어 하향식 계약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댈러스 입장에서는 더 싸고 더 팀 친화적인 계약자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퀸틴 그라임스와 켈러 마틴을 바꿨는데 이 퀸틴 그라임스가 필라델피아로 가서 펄펄 날고 있습니다. 44점을 넣기도 했었고요. 명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물론 지금 필라델피아도 댈러스와 상황이 뭐 크게 다르지 않다기보다는 더 나쁘죠. 조엘 엠비드, 타이리스 맥시, 폴 조지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켈리 우브레 주니어, 그리고 바로 이 선수 퀸틴 그라임스, 또 급하게 데려온 로니 워커 4세, 이런 선수들이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댈러스가 내보낸 선수들은 지금 뭐 전부 다 잘 되고 있거나 소속팀이 승승장구합니다. 퀸틴 그라임스는 지금 주가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고, 켈러 마틴은 아직 뭐 3경기만 뛰었기 때문에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인 과정이긴 해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이 트레이드 득실을 놓고 보자면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인 건 분명하죠. 다만 지금 댈러스가 플레인 토너먼트라도 치르고, 그리고 팬들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켈러 마틴의 건강 유지는 필수입니다. 이 마틴은 마이애미 시절에도 롤플레이어로 뛰면서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 같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보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댈러스가 아예 뭐 탱킹으로 가지 않는 이상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된다면 마틴은 반드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댈러스의 부상자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 내전근 부상, 사타구니가 좋지 않고요. 카이리 어빙은 무릎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됐습니다. 데릭 라이블리 2세는 현재 발목이 아프고요. 이 데니얼 게포드는 무릎이 꺾이면서 결국에는 장기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PJ 워싱턴도 발목이 아프죠. 출전했다가 결장했다가 결국에는 무리하게 뛰면서 발목이 더욱더 악화됐고요. 카이 존스는 대퇴근, 그리고 제이든 하디도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윌리엄스가 얼마 전에 열렸던 멤피스 그리즐리스전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햄스트링을 다쳤어요. 결국에는 빠져있고, 그 다음에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퍼, 오맥스도 손목 통증으로 시즌 아웃됐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죠. 니코 해리슨 단장이 그렇게 씹어대고 있는 루카 돈치치가 뭐 물, 담배 피고 맥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당이든 그런 음료를 계속 끼고 살고,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돈치치는 이번 시즌에 본인이 부상을 입기 전까지는 장기간으로 부상 때문에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돈치치는 지금 레이커스에서 건강하게 뛰고 있고, 남아있는 선수들은 죄다 부상 중이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트레이드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자, 제이슨 키드 감독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트레이드를 했을 때 키드 감독은 그냥 뭐 꼭두각시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단주에서 내려온 오더든 아니면 단장이 독단적으로 진행을 해서 구단주를 구워 삶았든 제이슨 키드 감독은 비껴나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키드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한 시즌이 되고 말았죠. 자,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 시즌에 우리는 진짜 운이 너무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번 한 명이 돌아올 때쯤이면 다른 한 명이 다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부상을 입었던 경기 직후에 했던 말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뭐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퍼 또 다쳤죠. 그 다음에
빵빵 또 활약을 할 줄 알았던 브랜든 윌리엄스도 쓰러졌죠. 진짜 댈러스에게는 완전히 막아끼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찍었던 그 영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 시즌도 더 갑갑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의 연봉이 또 140% 오릅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파웰, 카이리 어빙 둘 다 부상을 입거나 혹은 그냥 팀 내에서 비중이 높지 않은 선수인데 플레이 옵션을 발동할 거란 말이죠. 옵트인을 합니다. 옵트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연봉이 그대로 쌓이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댈러스 입장에서는 이 셀러리 캡 운용에 숨통이 트이기는커녕 꽉 막혀버리죠. 그리고 이대로라면 퍼스트 에이프런을 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댈러스의 다음 시즌은 어빙이 시즌 초반에 얼마나 결장을 할지도 모르겠거니와 또 결장을 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마땅치가 않고 스펜서 디니디처럼 싼 금액에 묶여있는 선수의 계약도 만료가 되고 결국 댈러스의 시즌 초반은 이번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멍청한 트레이드가 결국 팀의 한 시즌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줄부상, 불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댈러스가 어떻게 시즌을 마무리할지 저희와 함께 또 지켜보시죠. 자, 이상 댈러스에 대한 현재 상황을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남자와 함께 합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 합방은 제가 그 다음날 중계가 없기 때문에 술방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니까 누가 올지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